네, 안녕하십니까. 자, 23년도 25회 기출이죠. 자, 1차 과목의 민간 경비론 기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반점들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홀수 번호로만 정리를 하겠어요. 자, 먼저 4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간 경비하고 공경비죠. 여전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민간 경비와 공경비 영역이 뚜렷하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2번. 자, 범죄 관련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역할은 유사하다. 그죠? 그래서 민간 경비나 공경비는 일반적으로 범죄 관련된 치안 서비스 제공 측면은 맞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민간 경비는 특정 고객이죠.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로 범죄 예방 활동 또 의뢰인의 즉 고객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업무를 보지만 공경비는 우리 경찰이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사회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범죄 예방 활동도 하지만 범죄 진압, 체포, 수사, 기타 등등을 담당하는 게 공경비입니다. 하지만 치안 서비스 제공이란 점에서는 유사하다 맞고요. 자, 3번 여러분 틀린 게 자, 의뢰자로부터 대가 내지 보수만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민간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민간경비, 공경비 모두 이건 잘못됐죠. 자, 3번이 틀렸습니다. 또 4번은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민간경비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요. 맞고요. 자, 41번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4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수익자 부담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수익자 부담, 이익을 보는 자가 일반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 개인이죠. 자, 개인의 안전에 관한 것들 또 집단의 안전에 관한 것은 그 자들이 해당 개인 집단이 일반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일반적 경찰의 근본적 역할 기능은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 보호에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이라고 하는 공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 유지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꼭 개인의 안전, 사유재산 보호에만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 즉 공경비는 질서 유지 차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개개인의 안전, 개개인의 재산 문제들은 스스로 이익을 보는 자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경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입니다.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입니다. 질서 유지, 체제 수호죠. 거시적 역할에 한정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또 3번. 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 집단의 안전입니다. 또는 보호에 관한 것은 결국 해당 개인 집단이 담당을 해야 된다. 그것도 맞고요. 자, 4번. 자, 경기 침체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치안비용 부담의 증가와 함께 추정되었다. 자, 이 편의 의미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경기 발전 이론 중에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에 따른 국민소득 감소와 치안비용 부담이 증가됐다. 그래서 이때 주장되는 이론은 바로 민영화 이론입니다. 자, 민영화 이론의 기본적인 초점은 경쟁시장이죠. 다시 말하면 시장 경쟁 논리가 대입이 되는 겁니다. 시장 경쟁 논리에 의해가 되는 게 민영화 이론이죠. 자, 그래서 수익자 부담 이론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민영화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자, 4번이 잘못됐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은 자,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이죠. 자, 우리 민간경비 발전 과정에 자, 기여를 한 인물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퍼프. 자, 우리 퍼프는 개입이 됐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퍼프는 도난 방지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난 방지 감시 시스템을 개발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민간경비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자, 브링크입니다. 자, 브링크도 마찬가지 일명 트럭 수송회사죠. 운송 쪽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켰던 사람이다 평가하는 것이고요.
자, 허즈버그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자, 심리학자로서 여러분들 우리 이론 중에 나오는 일반적 동기위생 이론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로서 자, 동기위생 이론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자, 동기위생 이론이라는 것은 직무의 만족도를 측정해가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발전에 직접적 기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웰즈죠. 자, 웰즈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기금속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금속 운송업체죠. 미국은 여러분 이렇게 운송 쪽에서 민간기업 발전해 갔던 게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 다 기여했지만 허즈버그는 아니다. 디귿을 빼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hue and cry, 즉 규환제도입니다. 저는 범죄 대응 시에 시민의 도움을 의무화했다. 맞죠? 우리 영국에 나오는 규환제도이고요. 일반적으로 범죄 발생하면 외쳐라. 그러면 시민들은 추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적하여 범인을 체포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규환제도입니다. 맞고요. 자, 또 레지스 헬리스법입니다. 자, 이 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를 국왕의 안녕질서한 침해 또는 도전으로 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공경비가 기본적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영역을 했던 것이 레지스 헬리스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는 내용이고요. 자, 보호가 주자들입니다. 자, 보호가 주자가 나오면 영국이죠. 역시 여기도 영국입니다. 영국 18세기죠. 우리 헨리 필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범죄 예방에서 시민의 자발적 단결을 중요시했던 것 사실이지요. 맞고요. 자, 4번 여러분 잘못됐는데요. 핑커톤입니다. 자, 핑커톤 미국이죠. 자, 우리 민간경비 회사가 노사 분규에 지속적 개입한 걸 정당화하는 것 아니죠.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여러분 1892년입니다. 자, 홈스테드죠. 홈스테드 분쇄, 즉 파업 분쇄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민간경비가 노동 분규 현장에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홈스테드 파업 사건에서 일반적 민간경비가 너무 과도하게 일종의 이제 파업의 현장에 끼어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분쇄시켰던 사건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번 핑커턴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핑커턴 법이 만들어진 것은 그 취지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정부는 우리 민간 경비원을 고용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정부가 민간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노사분기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번 핑커턴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47번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4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9번은 우리나라 민간 경비 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자, 우리 민간 경비 산업의 미래 예측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고객 수가 증가하면서 몇 차 틀린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는 인구가 감소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고객의 수는 증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경비업체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2번이죠. 일반적으로 정부와 사회 발전에 따라 첨단 범죄가 증가를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민간 경비도 당연히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다. 자, 2번은 맞았네요. 자, 3번 여러분. 자, 대규모 주상 복합 시설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없던 그런 여러 가지 큰 건축물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 위험에 집중할 수 있는 단일 대응 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자, 이 주상복합시설은 수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범죄라는 위험에 집중할 때 단일 대응 체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곳곳에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인 시크릿 시스템, 한마디로 예방적인 보안 시스템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한 단일 체제가 아니라 예방적인 한마디로 보안 시스템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4번은 여러분, 그래서 대기업의 참여가 감소하면서 참여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자, 미래 예측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으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미래에서는 다변화된 업무 등이 개발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업체들이 분화가 되면서 분야별로 다변화된 다양한 업무 등이 개발되고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되는 문제로 가는 것이고 업체 자체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뀐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근데 업무가 다변화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9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치안환경의 변화라고 나와 있죠. 자, 치안환경의 변화에 관련돼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 인구가 고령화됨으로 인하여 노인범죄 및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다. 자, 1번은 맞았네요. 2번, 자, 전체적으로 자, 도시하고 농촌이죠. 범죄 발생 차이가 적어 통일적인 치안, 이건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둘 다 틀렸죠. 즉 다시 말하면 범죄 발생은 아무래도 도시가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도시에는 범죄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은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범죄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자, 도시 농촌 간에 통일적 치안 활동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치안 활동 자체가 통일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즉 다변화된 또는 다양한 그런 치안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2번은 잘못됐습니다. 자, 3번 다문화 사회 및 인구 구조의 글로벌 변화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등에 의한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빈부격차 심화, 사회체적 범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맞네요. 자, 틀린 것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3번은 우리 민간 경비 업무입니다. 자, 자격증 제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틀린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1번 보시면 자, 미국은 대다수 주에서 민간 경비 서비스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두고 있고 점차 증가 추세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1번은 6개 경비 업무 영역에 걸쳐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 청원 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청원 경찰 되기 위해서는 경비, 자, 이건 틀렸죠. 자, 자격증 소지 필요 없죠. 자, 3번 틀렸네요. 일반적으로 청원 경찰 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 청원 경찰 임용의 문제는 청원주가 임용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 받죠. 시도청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용하는 것이고 청원경찰 되기 위해서 경비지도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3번이 틀렸습니다. 또 4번은 민간 경비 업무 관련 자격증 제도는 경비원의 업무 능력 유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53번에는 3번이 잘못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호송경비 업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호송경비 업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 경비 업무 즉 경비업법 개정으로 1995년이죠. 도입됐다. 자,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에 관련돼 가지고 76년에 용역경비업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때 용역경비업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경비나 호송경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시설 또는 호송 문제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들 95년도에 개정이 되죠. 자, 95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신변보호 업무가 추가되는 겁니다. 신변보호 업무는 이때 추가가 되는 거다. 또 2001년입니다. 2001년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기계경비, 아울러서 특수경비죠.
특수경비 업무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아무래도 2023년도에는 현재는 혼잡 그리고 교통 유도 경비가 추가됐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업에 있어서 혼잡 경비 형태죠. 또 교통 유도 경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업무가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95년도 도입됐다. 이건 잘못된 지문이 되겠고요. 자, 또 경비 인력 기준입니다. 호송경비에 필요한 인력 기준은 자, 무술 유단자 일반 경비원 5명 이상입니다. 자, 경비지도 3명 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호송 경비하고 아울러서 신변 보호 업무는 무술 유단자 호송 경비하고 신변 보호는 두 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숫자까지 외우기는 그렇지만 자, 보통 가장 기본 자, 우리 경비지도 3명 이상은 다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시설 경비입니다. 시설 경비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경비원입니다. 일반 경비원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행규칙 별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특수경비죠. 일반적으로 특수경비 업무입니다. 특수경비는 특수경비원이 기본적으로 2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호송경비하고 신변보호 업무입니다. 이 경우는 무술 유단자가 5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경비 지도사 1명은 필요합니다. 1명 이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5명 이상이므로 2번 틀렸고요. 자, 3번.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기금 등 상품, 기타 물건에 대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 업무를 의미하죠. 3번은 맞았고요. 자, 4번 여러분, 우리 시행규칙 내용인데요.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할 경찰서 협조를 얻고자 할 때죠.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도착 전일까지, 자, 이게 도착이 아니고 그러면 출발 전일까지입니다. 출발 전일까지. 자,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지 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얻고자 할 때는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 통지서죠. 이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송경비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은 출발지 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55번문이 좀 까다롭긴 해도 3번 정답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옳은 거니까 3번을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혼잡경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혼잡경비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혼잡경비 업무에 관한 것이 23년이 아니고 25년이에요. 잠깐 착각했네요. 자, 그래서 25년에 추가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은 맞지 않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23년도 기준이니까요. 자, 보시면 일단 1번은 우리 경비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번 여러분, 한국은 시설 경비 업무 등을 통해서 혼잡경을 수행하고 있다. 자, 그때 당시 3년도 맞는 지문이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 아까 제가 말처럼 25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자, 개정이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경비업의 종류를 자, 우리가 아는 시호신 기특이 있었잖아요. 자, 추가된 게 여러분 혼잡, 자, 그리고 교통 유도 경비 업무입니다. 자, 경비 업무가 추가됐어요. 이 말은 경비업법에 이제 혼잡 경비 업무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23년도에는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근데 현재는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3번이죠. 혼잡 경비는 각종 행사를 위해서 모인 불특정 군중이죠. 그 혼란 상태를 사전에 예방 경계하고 위험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 확대를 방지하는 그러한 경비 활동입니다. 혼잡 경비 업무의 대상은 장소하고 시설에 국한돼. 이건 잘못된 지문이에요. 혼잡 경비 업무도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우리 군중 등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등등이기 때문에 장소 시설에 국한된다. 이것은 잘못된 지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4번이 답이고
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2번도 틀렸어요. 옛날에는 시설 경비에 흡수돼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경비업의 종류가 시오신 기특에다가 25년도 개정돼서 혼잡 교통 유도 경비 업무가 추가됐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 일단 그때 당시 답으로는 4번을 하겠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경비업법상 경비원 교육에 관한 설명이지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특수경비원을 교육할 때는 자, 경찰 공무원 입회가지고 지도 감독하는 건 맞는데 자, 시도경찰청 소속이 아니죠. 자, 관할 경찰서 소속입니다. 시도청에서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 소속이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됐다. 2번. 자,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임 교육 및 직무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맞고요. 또 3번. 경비원이 되려고 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에서 미리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신임 교육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24시간이죠. 그래서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은 24시간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맞고요. 자, 특수경비업자입니다. 자,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자, 신임교육은 기본적으로 80시간이죠. 자, 그리고 정기교육입니다. 자, 정기적인 직무교육은 월 2시간 이상이에요. 그래서 특수죠. 특수는 3시간 이상. 그래서 정기적인 직무교육은 특수경비는 매월 3시간 이상 이렇게 받기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59번에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자, 우리 경비업 법령상 일반 경비 지도사입니다. 자, 우리는 일반 경비 지도사하고 기계 경비 지도사가 있잖아요. 자, 기계 경비 지도사가 있습니다. 일반 경비 지도사의 교육 과목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보시면 특수 경비 나옵니다. 또 체포 호신술은 둘 다 공통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번이 기계경비 개론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3년도에 개정이 돼서 기계경비 개론은 빠졌거든요. 근데 시험 출제될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교통안전관리로 바꾸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교통안전관리는 들어가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계경비 개론은 빠졌어요. 그래서 일반 경비 지도사 교육 과목에는 기경비 개론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봐두세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답은 4번인 게 인력 경비 개론은 이건 여러 번 나오죠. 이건 우리 기계경비 지도사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 지도사에는 인력 경비 개론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답 4번으로 처리했고요. 3번은 그때 당시 기경비 개론은 일반 경비지도사에 나왔거든요. 이제 지금 삭제가 됐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로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60번은 그때 당시 4번을 답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63번입니다. 자, 경비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고려사항이죠. 자, 근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 건물엔 정교하면서도 파손되기 어려운 잠금장치 설치해야 되겠죠? 맞고요. 자, 2번. 자, 경비실은 출입구하고 비상구에 인접한 곳에 설치한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비교할 것은 경비실입니다. 자, 경비실은 기본적으로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고 하죠. 그래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합니다. 경비실이에요. 반면에 출입구하고 비상구 인접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비원 대기실입니다. 경비원 대기실이다. 자, 그래서 2번이 경비실 잘못됐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은 경비 계획 과정에는 관련 분야나 계층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도 맞고요. 또 경비 진단경에서는 손실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맞고요. 그래서 63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외곽경비인데요.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 자, 경비 조명은 시설 물에 대한 감시 활동보다 미적인, 저는 틀렸죠? 미적인 효과보다도 당연히 감시 활동이 중요하게 부각이 돼야 되겠죠. 또 2번이죠. 자, 건물 측면, 후면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건물 외벽에는 주기적인 순찰과 함께 CCTV 등 감시 장치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자, 2번이 맞았습니다. 자, 3번은 건물 자체에 대한 경비 활동으로 건물에 대한 출입 통제, 출입문, 창문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말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 외곽 경비가 아니고 내부 경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4번 각종 잠금 장치 관련 것도 역시 이것도 내부 경비죠. 그래서 외곽 경비가 아니라 내부 경비에 관한 지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65번에 외곽 경비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정답은 2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7번은 우리 보호지역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호지역은 세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제한지역이 있고, 또 제한구역이 있고, 또 통제구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그리고 통제구역입니다. 통제지역은 없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제한지역은 여러분, 제한지역은 출입할 때 감시가 필요한 것이고, 자, 제한구역은 출입할 때 안내가 필요한 것이죠. 안내. 자, 통제구역은 여러분, 비인가자, 자, 인가받지 아니한 자는 출입이 금지가 되는 것이 통제구역입니다. 자, 물어보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 자, 출입할 때 안내를 받아 출입한다. 자, 이것은 제한구역을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67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화재 발생 시에 경비원의 피난 유도 원칙이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초고층 빌딩 특수환경을 제외하고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아니 되겠죠. 맞고요. 2번. 연기는 상승하잖아요. 사람이 계단 오는 것보다 느림으로 반드시 옥상으로, 자, 이건 틀렸죠.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상층부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상층부로 대피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자세를 숙이고, 그리고 젖은 속은 입 가리고, 낮은 자세에서 계단을 타고 빨리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연기가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또 3번은 피난자가 다수인 경우는 사람들 분산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위험장소에 있는 자를 빨리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맞고요. 화재층을 기준으로 먼저 화재층 있는 사람을 피난시키고, 그 다음에 상층, 연기 때문에 상층을 피난시키고, 그 다음에 하층 순이죠. 피난시킨다. 맞습니다. 자, 69번에는 2번이 틀렸다. 자, 7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신종금융범죄 유형이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이죠. 파밍이라고 나오죠. 자, 그럼 파밍입니다. 자, 파밍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가지고 금융정보를 빼내는 그런 형태를 파밍 맞고요. 자, 피싱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뭐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이 피싱 자체는요,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가지고 은행 계좌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고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맞고요. 자, 메모리 해킹이 나오는데, 자, 그럼 메모리 해킹이라는 것은 메모리 자체를 해킹한다. 한마디로 메모리에 악성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심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탈취해가는 것이 메모리 해킹입니다. 자, 근데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 우편을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살포한다. 온라인 공해를 일으키는 우리는 스팸이라고 하죠. 스팸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모리 해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스미싱 하면 여러분 청첩장 생각해야 되겠죠? 청첩장 또는 초대장, 자, 또는 무료 쿠폰 당첨, 이벤트 당첨 등등입니다. 주소 클릭한 순간 악성 코드를 입어줘 심어가지고 정보 탈취한 것이 스미싱. 자, 그래서 맞고, 자, 틀린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 부정 조작이 나오죠. 자, 우리 컴퓨터 부정 조작은 네 가지 형태가 있죠. 그 입력 조작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개개의 명령을 변경, 삭제, 새로운 명령 삽입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 변경.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조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프로그램 조작입니다. 2번 입력될 자료를 조작해서 컴퓨터에 거짓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입력 조작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 조작 물어보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프로그램 처리할 기억 정보를 변경한 내 콘솔 조작입니다. 콘솔 조작. 4번은 출력 조작이죠. 출력 조작이다. 그래서 우리 부정 조작은 네 가지 형태가 있죠. 입력, 출력, 프로그램 조작, 콘솔 조작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75번입니다. 컴퓨터 물리적 접근 통제 방법을 물어봤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 최소한의 출입구만 설치할 것이고 출입구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돼야 된다. 맞고요. 또 퇴직하거나 해고된 직원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자물쇠 열쇠를 바꾼다. 맞고요. 또 허가된 사람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접근 권한의 갱신은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반드시 정기적 갱신을 하여야 됩니다. 또 출입구는 이중문실을 갖춰서 전자장치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75번에는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경비업법의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용역경비업법이 1976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99년에는 경비업법으로 변경이 되었다. 맞고요. 또 2001년도에는 특수경비 업무, 자, 그리고 기계경비 업무가 추가됐다. 추가됐죠? 이렇게 보시고요. 95년도에는 신변보호 업무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신변보호 업무가 추가됐다. 자, 그리고 25년도에는 혼잡, 그리고 교통유도 경비입니다. 혼잡 교통유도 경비 업무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도 맞았고요. 자, 3번 2009년 특수경비원 연령 상한을 60세로 연장했죠. 이것도 맞고. 2013년 누구든지 경비원 채용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건 틀렸어요. 이런 규정은 없고 2013년도에 여러분 우리 17자 개정인데 그때 개정의 가장 기본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집단 민원 현장이라 집단 민원 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허가받을 때 기본적인 요건, 절차 등등을 강화시킨 것이 2013년 개정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번이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4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7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간 경비업의 문제점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 최근 기계경비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인력경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자, 현재도 자, 문제점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기계경비는 당연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앞으로 많이 성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인력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재 문제점이에요.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민간경비업체 충분한 자본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을 올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영세성이죠. 또 3번 경비업체 대다수가 지역 편중, 수도권 편중됐죠. 그래서 심각한 상태이고요. 또 유능한 연구 인력이나 경비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 맞죠? 자, 79번에는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년도 25회 우리 민간경비론 기출문 정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